인사드립니다. 요즘 노래 부를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몇 곡을 불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분위기를 조금 띄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러봤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나티크를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생각들을 대체로 가지는지를 보면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피해본 사람은 많이 봤는데 성공한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미나에 나오고 강의를 몇 번 듣거나 아니면 제품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거나 좀 겪고 나면 생각들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만 된다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죠. 나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괜히 덜러리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대부분의 저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은 나의 능력도 나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그룹의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첫 번째 프로그램이요. 전국적으로 오픈 미팅이라고 해서 사업 설명, 제품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그 외에 소그룹별로 광주나 천안이나 기타 등등에서 현장에서 사업 설명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설명하는 것이 좀 서툴다 하더라도 이 장소에, 저러한 장소에 사람들을 초대해 오시면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강연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제가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강의를 잘하시는 유능한 분이 오늘 강사로 오시는데 그 강사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7시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모시러 올 테니까 저하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장에 나와서 교육을 듣게 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신력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전국적인 오픈 미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가보고 싶기는 한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난 너무 바빠서 들어보고는 싶었는데 현장에 나가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룹의 최고의 강점이 유튜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이 나가기도 하고요. 녹화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제품 설명이나 사업 설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메나티크에 대해서 또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프로그램인 MBA나 M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공간 속에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러한 방법과 실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분들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한 발씩 한 발씩 사업을 스타트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결국 내 혼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해 주실 분,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걸어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과 같은 고 PD 세미나. PD라고 하는 직업이 메나티크에서는 첫 번째 꽃입니다. 성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
내가 어떻게 하면 PD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현장에 오셔서 정말 PD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오늘도 이따가 저녁 식사 이후에 지난달에 UPD를 성취하신 분들 축하 무대가 이 공간에서 있을 겁니다. 저분들은 과연 어떻게 저렇게 PD가 되셨을까? 라는 것도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꿈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 이 브로마이드 걸려 있으신 분들, 브론즈 PD 이상 분들, 저분들이 연봉 1억 이상의 소득을 지금 메나티를 통해서 획득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저런 분들도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나의 꿈을 이 현장에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PD가 되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더분들의 모임인 기타 등등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조금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냐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성공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들, 실질적인 부분들을 강연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강연을 할 것은 성공의 8단계. 이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것은 8가지의 방법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8가지의 방법을 익히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잘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배우는 거죠. 배워나가면서 한 발 한 발 디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의 방법만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저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방법이 꿈과 목표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꿈, 나의 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들이 꾸는 꿈이 아닌 나의 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나의 꿈은 무엇일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던 때로 돌아가 보면 맨 위에 있는 대통령 되어봐야지, 판사 한번 되어봐야지, 의사 한번 되어봐야지, 이런 꿈들을 가집니다.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대체로 꾸는 꿈이 나 예능인 되고 싶어, 연예인 되고 싶어, 이런 꿈들을 많이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꿈도 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어가면 이 꿈이 약간 바뀝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기 이전에 그 청년들의 꿈은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난 직장 생활보다는 내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자영업의 꿈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막상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현재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 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과연 뭘까? 제가 제 관점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들 기준으로 가질 수 있는 꿈들이에요. 지금보다도 조금 더 크고 넓고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좀 더 평수를 늘려서 아파트 분양도 받고 싶어.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지금보다도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아이들의 교육도 정말 실질적으로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부모님들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쇼핑도 좀 가고 싶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분들한테 자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적는 꿈이 어떤 꿈이냐면 제일 첫 번째 있는 빛청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의 목록을 적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을 좀 청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리스트로 50% 이상이 그렇게 적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 빚이 있는 분들은 빚을 갚다가 어쩌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자 갚다가 머리를 다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 빚만 없으면 돈이 좀 모이는데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이것저것 이자 뭐 따지고 빚 원금 나가고 하다 보니까 뭐 생활비 얼마 남지도 않고 저축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저축도 할 수도 없고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고 싶은데 용돈도 드릴 수도 없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잊혀져 가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귀의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하죠. 이 사진은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 움직여 본 게 언제일까? 기억을 되짚어보면은 한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 시간대는 별로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시간대에 나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도 가보면 사람이 빼곡합니다. 아침에 출근버스 타보면 10,000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어깨를 한번 보시면 어깨가 쭉 늘어져 있습니다. 금요일 기다리시고 일요일 저녁이 되면은 월요일 출근을 해야 되는 걱정을 해야 돼요.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꿈을 현실에 묻혀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언젠가부터니까 뒤로 가버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현실에 너무 쫓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어차피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한테도 무언가의 기회가 온다면 이런 생활들을 탈피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기회를 잡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뭔가 좀 더 좋은 게 없을까? 뭔가 좀 더 돈 되는 일이 없을까? 누군가 주식 투자해서 좀 이득을 봤다라고 하니까 나 한번 주식을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나도 한번 코인 같은 데 투자를 한번 해볼까? 부동산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나도 부동산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뭔가의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꾸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 기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기회라는 녀석은 1년에 평생 살아가면 3번이 온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별로 또 없습니다. 기회가 3번이 온다라고 하는데도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회를 못 잡을까? 3번 온다라고 하는데 이 기회라는 녀석이 참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앞에 놓여져 있을 때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예요. 그런 걸 따지면 나한테 그 기회가 몇 번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 있을 때는 이게 기회가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미스터 트롯. 제가 물론 트롯을 좋아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기도 했지만요. 1편부터 전편을 실시간으로 다 가져갔어요. 많은 눈물도 흘리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명 가수로 수년,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저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실력자가 저렇게 제야에 숨어 있었을까? 그런데 그 노래 잘 부르는 이분들한테 또 마찬가지로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방송 출연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경연 대회입니다. 숨은 실력자분들, 트롯을 좋아하는 실력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연 속에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실력을 뽐내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1편, 2편에는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조금 이 유명한 가수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약간 좀 외모적으로는 약간 촌티가 나는 정도입니다. 자기가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유는 정말 내 꿈이 있는데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이 경연대회가 나한테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다. 지난 세월 동안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 이게 예술하는 분들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아까 목사님 70만원, 80만원 월급 받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이분들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 정도의 소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꿈을 쫓아서 그냥 가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어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꿈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꿈을 이루신 많은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임영웅. 엄청 유명했습니다. 엄마가 포천에서 미용실을 하면서요, 이 자기 아들 뒷바라지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분이 아이돌 못지않은 정말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3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음반을 하나 냈더니 110만 장이 하루아침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음반 판매량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요, 본인의 꿈을 확실하게 이뤄낸 겁니다. 우리한테는 메나테크라고 하는 확실한 기회가 와 있습니다. 메나테크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문구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메나테크가 기회다라고 목소리 높이 외치는데도 이게 기회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저거 피라미드 아니야? 저거 다 다른 게 아니야? 저거 잘못하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데 정말 성공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기회다라고 하는데도 약간 거리감을 두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여는 이유는 메나테크에 정말 엄청난 기회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이 기회를 잡고 16년에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웬만한 꿈을 지금 다 이루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이 메나테크 기회, 이 기회를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이 기회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신부분들은 마음속에서 아이고 가봤자 말고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지 나쁜 이야기 하겠어? 이런 생각이 일하는 겁니다.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의 이 진심,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초대해 주신 그분들의 진심,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과 목표로 한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꿈과 목표가 첫 번째이고요.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건강 이유가 됩니다. 나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나의 꿈에서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메나테크 외에 다른 곳에도 있다라면은 그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나의 꿈은 있는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나한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메나테크가 충분한 도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메나테크를 한번 도구 삼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져보는 겁니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메나테크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꿈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도 고PD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다음 달에도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메나티컬 통해서 꿈이 생긴다라면 다음 달에도 이 장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와봤는데도 나는 좀 별로일 것 같아 라고 한다라면 메나티컬 통해서 꿈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올 이유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을 하게 만들고 지속을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한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메나티컬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들을,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이어리에 꿈의 목록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다가 여러분들의 꿈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가 있는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은지. 이걸 한번 기대를 하다 보면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그 나의 잠재의식을 일깨워내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한번 탈피해서 나와보는 겁니다. 저는 깡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도심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깡시골에서 계속 살았다면요, 주변을 둘러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구미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분들과 어울러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저그런 평범한 분들이었잖아요. 그럼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갇혀서 저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올라와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 생활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자들도 너무너무 많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삶을 살고 싶었는데 현실에서 그것을 보니까 조금 더 자각이 되더라고요. 나도 저분들처럼 좀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봐야지.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에다가 기재를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이어리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료 판매하시는 업체에서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정해졌으면 이 꿈을 언제까지 한번 이루어봐야 되겠다. 거기에다 기한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기한을 넣으면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챌린지를 합니다. 내가 한 10kg를 빼보고 싶어. 과한 목표이겠지만 10kg를 빼보고 싶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의 시간 동안에 10kg를 빼야 된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목표를 달성을 할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듯이 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을 작성을 해나가는 란도 다이어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스케줄표에다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것인지 다이어리를 작성을 해나가는 거죠. 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내가 성공하는데 조금은 체계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냥 나 잘 살아보고 싶어, 나 부자 되어보고 싶어, 나 PPD 되어보고 싶어,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나간다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이어리 속에 기재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면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의 목표에 대한 집중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집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집중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의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을 해드린다면 상대방은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막 땀청 부리고 집중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목표에 집중을 해 나가보는 겁니다. 제 15년 전의 모습입니다. 2007년도 3월달 미국 메나페스트 미국 본사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에 갔을 때 저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2006년도 9월달에 메나테크를 접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부정적이었어요. 무슨 만덕통치약이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내 꿈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돈 많이 벌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메나테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달에 미국에 가니까 이 뒤에 있는 분들, 이 액자에 담겨져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PD라고 하는 송자분들이었습니다. 저 당시 저한테는 PD라고 하는 이 직업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부럽기도 했었어요. 이제 저는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입장인데 이제 소득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입장인데 저분들은 PD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내 사진도 저분들처럼 PD가 되어서 저 명예의 전당에 걸어볼 수 있다면 굉장히 영광스럽겠다. 내가 다음에 미국에 다시 온다라면 내 사진을, 우리 부부의 사진을 이 명예의 전당에 한번 걸어보자. 회사를 개장하면서 생긴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분들입니다. 100만 불 이상의 소득을 획득하신 분들, 이분들을 동판에 이름을 제작을 해가지고 액자에 콕이 담아놨더라고요. 밀리언 달러면 한 12억 정도의 가치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메나텍을 통해서 100만 불 이상 소득을 획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진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요, 공교롭게도 두 액자 중에서 요 구석진 자리 한 자리가 딱 비어 있더라고요. 제 눈에 저게 딱 들어온 거예요. 야, 저 빈자리 내 이름이 들어가면 진짜 좋겠다. 100만 불, 10억 이상의 소득을 획득을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채도 다 청산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정말 좋겠다. 나도 저 100만 불 클럽에 꼭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리고 그 행사에서 전 세계 최고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최우수 사업가상을 수상하시는 정지만 사장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뵈면서 어떻게 저분은 전 세계 탑이 되었을까?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저런 분이 한국에 계시네? 나도 사업을 하면서 저런 상을 받아볼 수 있을까? 이왕이면 나도 저런 상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의 결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기타 등등의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2년 지나서 다시 본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본사에 갔습니다. 제가 목표로 가졌던 내가 PD가 되어서 우리 부부의 사진도 이 명예의 전당에 한번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부의 사진이 명예의 전당에 딱 올라가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우수 사업가상입니다. 정말 저 상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2007년도에 갔을 때 모습이었는데요. 2010년도 그리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메나페스트 행사에 갔을 때 그 상을, 그 똑같은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제가 그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언 달러 클럽, 그 빈칸 내 이름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그 꿈이 201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8년 후에 지금은 500만 불이 가까워졌습니다. 100만 불 클럽에만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올해가 지나면 500만 불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제 맨하탄 16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업을 해나갈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최소한 20, 30년 정도는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100만 불이 아니고 얼마까지 획득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한테 16년 전에 찾아온 기회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만병통치약 같고 그런 마음에 이걸 못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 과연 그때 못 잡았다면 지금의 영광의 삶은 없다니까요.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미나장에 한번 가보자라고. 이 사람은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덕분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맨하탄은 엄청난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15년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한테도 맨하탄은 동일한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5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계획이 생기셨다면 이제 결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할 결에 끈을 단, 이게 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결정을 할 것인가? 무엇을 끊을 것인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단순한 방법이 있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8액션, 8가지의 행동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그게 어떤 거냐? 이 8가지. 책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SO 미팅. SO 미팅이라는 것은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세미나, 이런 미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현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돈독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STP라고 하는 것은 사업 설명, 제품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힙니다. 나는 남들한테 판매하는 거 정말 못하는데 한 번도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MB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 안내해 줍니다. 그것도 잘 안 된다면 정말 단순하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써봐. 와봐. 해봐. 세 마디입니다. 이게 STP예요. 한번 써봐. 와봐. 해봐. 그래서 와보면 이 공간에서 나는 잘 말을 못하지만 대신 다 설명을 누군가가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 받는다면 그냥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데? 나와봐 그러면 이거 여기 다 가르쳐 주거든. 이게 사업 설명이에요. 제품 설명. 그리고 제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리해드리는 거죠. 잘 쓸 수 있게끔. 한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또 재구매가 나고 재구매가 날 수 있게끔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고객 입장이라면 한번 팔고 끝내는 사람한테는
관심 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하나 샀는데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관리도 해주고 신경을 써줘. 그러면 제품이 떨어지면 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저번한테 쓰고 싶어. 저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업 설명과 제품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분 분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이 8가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8가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8가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계시다면 내가 좀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끊어야 될 것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끊으라고 하는데, 결정할 것은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결정. 8가지 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면 과연 무엇을 끊을 것인가? 끊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끊어야 되느냐면 8가지를 하기 위해서, 8가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한테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24시간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삶을 살아왔잖아요. 맨날 탱다탱다 놀면서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다 바쁘게 삶을 살아가죠. 그 바쁜 삶 속에서 8가지의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에서 뭔가를 빼내야지만 8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끊어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거죠. TV 보는 거, 인터넷 게임하는 거, 유튜브 시청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튜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 요즘 엄청난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끊어버리고 이 시간에 책을 읽고 유튜브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끊어버리고 이 시간에 SO 미팅, 이런 세미나에 참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취미생활 중요합니다. 여가생활 중요하죠. 삶의 재미가 이 속에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루어낼 것이 있는데 취미생활 다 하고 여가생활 다 즐기고 하면 이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 끊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끊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 한번 해보는 거죠. 평생 이걸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기존에 끊었던 것들, 기존에 못했었던 것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한테는 시간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루에 종일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하루 종일 전화 같은 거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지루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영화만 됩니다. 제가 지난 그 명절 때요, 삼국지, 넷플릭스의 삼국지 96편짜리거든요. 43분인가 1편당 방영하는 게 있어요. 96편까지 보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파에 누워가지고 96편까지 그걸 다 보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96편을, 그것도 40몇 분짜리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96편을 다 보려면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쁜 분들은. 그러나 제가 한참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TV 못 봤습니다. TV 볼 시간이 없었어요. 때로는 TV가 유혹이 되어서 집에 있는 TV를 시골집으로 보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있으면 계속 막 누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 누르게끔 시골로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만
내가 끊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끊어보는 거죠. 술 때문에 사단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늦잠 자는 것도 줄이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두려움 같은 것들도 버려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하도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다단계 같은 거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또 막 설명을 했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너 그런 거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 찾아오지 마. 그럼 막 속에 천불 나고 막 성질 나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한번 버려보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아이고 왜 이제야 찾아왔어? 나 맨한테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없다니까요. 말만 들어도 행복하네. 그래서 그런 자존심, 두려움 다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실력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춤을 잘 못 춥니다. 근데 춤을 잘 추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근데 제가 춤을 굉장히 못 추는데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을 투자해서 1년 내도록 연습하면 6개월만 연습하더라도 올 청년 파티에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노력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스탠드 캠프 가서 춤 한번 춰가지고 얼마나 지금 놀릴감을 하고 있는 그 춤을 추라고 하면 막 두렵습니다. 막 빼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만 투자해서 6개월만 춤을 배운다라면 막 자신 있을 거야. 밤새도록 놀으라고 해서 놀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맞서보는 겁니다. 두려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우세요? 한번 만나보세요. 2번 만나보시고 3번 만나보시고 그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발전이 되고 내가 성공이 될 수 있다라면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결과가 주어진다라면 지각하고 결석하는 것도 끊어보는 거예요. 지각은 정말 습관입니다. 제가 지각을 누가 하시는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지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분들이에요. 맞아요. 지각은 습관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늦어졌네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분은 다음에도 또 늦게 오실 거거든요. 괜히 이야기해서 기분은 나쁘지. 나 오다가 차가 막혀서 늦게 왔어요. 항상 차 막혀서 늦게 오시는데 조금 더 빨리 나오면 되는데 그분은 다음 때도 차가 막혀서 늦게 올 수 있는. 근데 굳이 그거를 막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빨리 오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그분은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지각을 많이 하는지 내가 결석을 하는지. 그러면 성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럼 과감하게 끊어보는 거죠. 좀 더 빨리 와야지. 영원히 빨리 와서 앞에 앉아야지. 앞에 앉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결석이 어디 있어? 나가서 내가 뭔가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고. 누가 뭐라 그런다 하더라고. 나는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결심. 오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결심하는 그 순간이다. 오늘 이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 사업을 전달을 하고 누구한테 이 제품을 전달을 할 것일까? 그럼 명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명단은 어떻게 작성을 해나가느냐?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 다 적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명단. 명단을 적으신 분들의 명단을 쭉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적느냐면 아픈 사람. 글리코겐 영수가 너무 대단한 물질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100%다 아픈 사람만 적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간이 안 좋아지고 소화가 잘 안 되시고
너무너무 피곤하죠. 물론 그분들한테 우리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소개해드려야죠. 하지만 그분들만 적는 것은 명단 작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도 아니고. 잘할 것 같은 사람, 누가 잘할 것 같으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잘하게 될지는. 그래서 다 적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 중에서 우선적인 손님은 누구냐?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먼 지방으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놓으면 가서 막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더라고. 동기부여도 되고. 근데 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올라옵니다. 집에 올라와서 다음날 통화를 해보면 그분이 또 기운이 쑥 빠져있어요. 또 그 기운을 올리려면 또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면 또 올라오고 집에 와서 다음날 또 전화해보면 또 쭉 내려가요.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지방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한다라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명 만나고 올 것을 가까운 곳에 계시면 3명도 4명도 5명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또 우선순위는 꿈과 목표가 있는 분들. 나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 뭔가 더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 그분들이 메나티크의 이 도구적인 역할, 이 부분들을 알아차린다라면요. 나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좀 더 쉽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명단을 적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적어 나가는 거예요. 왜?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리를 활용을 하셔서 다이어리에다가 기재를 해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이어리에다가 누구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팅 여부 1, 2, 3, 4, 5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다섯 번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게 적는 것이 한 번만 만나고 끝을 내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서 그것도 정말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다섯 번이 아니고 자주 다섯 번을 만나면 조금 더 빨리 그분의 마음을 오픈을 시킬 수도 있고 그분을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올라갑니다. 만남과 초청입니다. 내가 적어놓은 명단에 계시는 분들을 가서 만나시건 아니면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서 만나시건 이 과정이거든요. 만남과 초청해서 만나러 가기 전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서 만나시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준비를 할 것이냐? 복장. 나의 비춰진 이미지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멋진 비즈니스를 소개하러 가는데 이왕이면 복장까지도 멋진 복장을 하고 간다면 좀 더 받아들이는 분들의 입장에서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 수 있을 겁니다. 멋있는 분이시네. 이렇게. 그리고 각종 자료들. 이 자료들 필요합니다. 메나스토리, 메나티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소개해 놓은 자료집입니다. 그리고 설문지, 문진표, 카탈로그, 사보, 스케줄표, 제품, 다이어리, 명함, 기타 등등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 자료 이 판매하시는 업체에서 나온 이유는 좀 더 편안하게 여기서 직접적으로 빨리 구매할 수 있게끔 자료 업체에서 나와 있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편의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아직까지 부족한 자료집이 있으시다면 바깥에 나가셔서 이것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자료, 복장 이것을 준비를 해서 가방 안에 딱 넣으시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입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펼쳐놓으시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설명 방법은 MB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트레이닝을 해드립니다. 만나러 가기 전에 약속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할 때는 그냥 만남의 약속, 간단한 약속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급한 성격에 왜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전화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게. 전화로 세포에 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림을 펼쳐놓고 세포에는 털이 있으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그림도 안 보고 전화통화로 세포에 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은 연상이 되질 않아요. 왜? 한 번도 본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이해를 한다 싶으면 던치고 나갑니다. 사람들 욕심이 있어서. 그래 네가 그 제품 한번 먹어보고 주변에 사람들 소개시켜서 몇 명 니 밑으로 이렇게 이 회원 등록이 되잖아? 그러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라고 한 20만 원, 뭐 8만 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전화 통화 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는 일절 이야기하지 마시고 궁금증 유발만 막 시켜놓으시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절한다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틀린 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수치 좀 틀리면 어떨까? 상관없습니다. 왜? 몰라요. 상대가 몰라. 제일 중요한 것은 당당함, 자신감. 그 속에서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면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제가 평상시에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할까? 뭐 때문에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나서 뭐 자료 같은 걸 드리고 나오면 그 자료를 이렇게 들춰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초빙을 해오시는 거예요. 스폰서와 같이 후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 스폰서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을 받으실 때는 사업적으로 더 큰 비전을 보여주고 싶고 미팅장으로 초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야기해서는 잘 안 오시는 것 같아. 뭔가 좀 초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해 나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힘에 너무 붙인 것 같아. 그러면 제품에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으신 온라인 스폰서분들 중에서 그분한테 도움 요청하는 거죠. 이러한 크레임이 생겼는데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질문을 해오시는데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스폰서님께서 대신 좀 만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비즈니스 진행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분들한테 많은 프로모션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보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나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왕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하는데 붙일 수가 있습니다. 힘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 나가는데 평상시에 이 온라인 스폰서분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그런 분들한테 많이 해놓으셨을 경우에는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렇게 이 사람한테 그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던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조금 더 귀담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칭찬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라인 스폰서라고 덜컥 모시고 간다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직까지 노는 것도 난 부담스러운데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도 더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하고 팀을 이루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중에서 이러한 분이 있으시다고 우리 사고에 보면 온라인 스폰서분들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충분히 브리핑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좋지 않은 후원의 요청 사례입니다. 스폰서분들 모시고 가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시고 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한테 이야기 대놓지 않고 문을 또 쿵 열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누구야? 이런 그 순간부터
확 닦입니다. 그러면 스폰서분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게 오픈이 잘 되지 않거든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저 낯선 사람들,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모시고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안 가고 스폰서만 보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메라티크 사업을 하는 것을 그분한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밝힐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까? 상대방한테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전하는 이유, 이 제품을 전하는 이유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전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사업을 하면 정말 이 속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뭔가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아직까지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분이 이 제품을 통해서 정말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면 정말 좋을 텐데, 시중에 다른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메라티크 제품은 정말 우월한 제품인데, 가성비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쭈삣쭈삣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를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숨겼을 때 반응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봐서라도 구매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을 쏙 빼버리면 거절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원래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낸 거예요. 그냥 10분밖에 안 되니까 설명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중간에 이게 같이 합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을 때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당하게 밝혀보는 거예요.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스폰서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모시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뻘쭘합니다. 제가 설명하러 갔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툭 튀어나오고 설명하려고 하면 툭 튀어나오고 그럼 굉장히 멋쩍잖아요. 나는 그럴 때 옆에 앉아서 배우는 거예요. 스폰서분이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적어놔. 이렇게 풀어나가시네. 나도 나중에 내 혼자 갈 때는 요 순간에 저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스폰서 설명하는데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 제일 심한 것은 볼일 좀 보고 들어올 테니까 한 얼마나 걸리나요? 한 1시간 정도, 그럼 1시간 끝나기 전에 제가 들어올게요.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합작입니다. 한 팀이잖아요.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리에 초청을 할 경우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모든 미팅에 초청을 하실 때는 10분 전, 20분 전, 그러니까 강의 시작하기 이전에 도착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 처음부터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거든요. 중간에 듣는 것보다는, 또 끝날 때쯤 와서 듣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리고 이왕이면은 오셨을 때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 한 분 한 분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한 번 오셨을 때 제대로 된 이 기회를 볼 수가 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 일찍 오게 하고 앞에 앉아. 그리고 자료는 미리 들이지 말라. 제가 아까 뒤에서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우리 셀러브레이트 씨를 이미 갖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바깥에서 구매하신 책자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강연을 듣지 않고 그 책자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료를 미리 드릴 경우에는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것 때문에 잘려나갑니다. 이 공간에는 강의에 집중할 수 있게끔 자료는 가능하면 나중에 헤어지기 전에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면 이 본 미팅 외에 또 소그룹별로 이렇게 애프터 미팅을 진행합니다. 애프터 미팅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런 걸 해야 돼. 줄로 서가지고 오늘 소개하라고 그러고 자기 소개하라고 그러고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이유는요, 서로 간의 얼굴도 익힐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면 또 얼굴을 익혔기 때문에 좀 더 반가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자리에 조금 더 친숙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프터 미팅을 진행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런 애프터 미팅에서 너무 많은 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으니, 가능하면 그 애프터 미팅 하는 공간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맞는 사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꼭 맞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들을 굳이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거나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온라인 스폰서분 그분들하고 1대1로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성공의 8단계 8가지의 방법론 중에서 4개의 계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4개의 계단까지 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꿈과 목표, 결단, 명단 작성, 그리고 만남과 초청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배워나가시면 배우고 써먹고 배우고 써먹고, 그래서 이 8가지의 계단을 다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나도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들처럼 나도 진행을 한번 해봐야지. 결과도 소중하지만 그분들이 갔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배워나가야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성공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는요, 수많은 실패, 수많은 시행착오,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겪어오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순탄하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 지금 걸려 있으신 브론즈 PD 이상의 성공자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걸려가지고 저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도 계시지만 5년, 6년, 7년 걸려서 저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물론 시간이 늦게 온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성공의 과정 속에서 숨겨져 있는 실패, 시행착오, 실수, 이런 것들 하나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한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메나피크의 성공은 정말 단순합니다. 아까 제가 성공의 8액션 말씀드렸습니다. 8가지의 행동 지침들. 이 부분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만. 정말 단순합니다. 이 부분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 왜 안 되느냐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이 8가지를. 왜 안 할까? 당장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 8가지 한다 하더라도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것을 진행을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갈 겁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속에서 메나피크에서 이룰 수 있는 멋진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이런 것들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